자, 그럼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계속해서 우리 예를 들어보고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했었냐면 수문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런 열의 교환을 봤는데 한 예를 보면 불이 75g, 섭씨 312도 인 물체를 물 220g, 섭씨 12도인 물에다가 넣고 그 비이커가 있죠. 비이커의 연용량은 45칼로리 퍼 켈빈이라고 합시다. 그럼 처음에 구리를 넣기 전에는 물이랑 같은 온도였으니까 물도 비이커도 섭씨 12도에 있겠죠. 이걸 탁 집어넣어서 나중 온도는 물론 집어넣으면 수증기가 확 올라오고 뭐 그렇지만 우리 그런 거 치지 말고 잘 무슨 이 안에 증발되는 거는 무시한다고 치면, 그러면 다 지난 다음에 마지막 온도는 뭐 우리 이런 거 많이 있죠. 뭐 목욕탕에 물을 집어넣을 때 뜨거운 물을 넣고 찬물을 얼마큼 집어넣어야지 원하는 온도가 될 건가, 뭐 이제 이런 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 나중 온도를 뭐라고 할까? 나중 온도를 TF라고 합시다. 그러면 아이디어는 구리가 온도가 높으니까 구리가 방출한 열이 물과 비이커가 받은 열과 같으면 되는 거죠. 어디 바깥으로 도망가지 않으면. 나중 온도를 TF라고 하면 물이 얻은 열, 물의 비열,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차 TF-TI, 요걸 TI라고 하고, 그 다음에 비이커가 얻은 열, 연용량 TF 빼기 TI. 구리가 잃은 열은 구리의 처음 온도를 T라고 하면, 구리가 잃은 열인데 구리가 잃은 열은 구리의 비열, 구리의 질량, 온도차, 마지막 도에서 처음이 높으니까 이게 음수겠죠. 그래서 우리 세 개를 더하면 얻은 열과 잃은 열이 그 양이 같을 테니까 세 개를 더하면 0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뭘 구하면 되죠? 여기서 TF에 관해서 풀면 되죠. TF에 관해서 풀면 앞에 TF가 3개 있으니까 이렇게 분모했을 테고, 나머지를 전부 다 넘기면 위에 있는 형태로 우리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아주 간단한 문제고. 자, 그 다음에 열이 전달되는 경우 뜨거운 열원, 여기 영어로 되어 있지만 레저바라는 열원을 TH의 높은 열원에서 T3라는 낮은 열원, 이쪽은 계속 온도가 TH랑 T3로 고정을 시킨다고 합시다. 그 사이의 간격이 L이고 요 사이에 열이 Q라고 했으면 이게 온도가 계속 차가 계속 일정하게 있으면 열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렇게 가겠죠. 그렇지만 온도가 점점 변하면은 전달되는 열이 달라지지만 양쪽 끝이 온도가 항상 일정하면 단위 시간당 전달되는 열 에너지의 전달 비율은 일정해질 거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정상 상태에 도달했어요. 그때 열 전도율이 뭐냐? 단위 시간당 전달된 열 에너지. 요거는 컨덕션의 전도. 단위 시간 Q라는 T, 이게 뉴턴이 처음에 발견해서 뉴턴의 법칙이라고도 해요. 단면적이 크면 비례하면 단면적에 비례하겠지. 요거의 단면적 많을수록 열이 많이 가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안 갈 테고 온도 차에 비례할 거다. 그래서 요렇게 써요. 그때 앞에 있는 상수를 열 전도도라고 불러요. 물론 요거는 유한한 경우를 썼지만 우리 요게 아주 작을 경우에는 KA L 이거 어떻게 쓰나? 델타 T? DT? 이렇게 써도 되죠. 이게 뭐 어쨌든 다음 같은 형태로 쓸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P는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 R분의 델타 T 이 형태로 써서 R이 뭐냐면 R분의 델타 T, 잘못 썼고 요 양을 우리 열 저항이라고 쓰는데 우리 아주 직관적으로 아주 쉽게 볼 수 있죠. 예를 보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있는데
이번에는 두 개네. K 하나는 열 전도율이 K2인 게 길이가 L2, 열 전도율이 K1인 게 L1. 이렇게 돼 있을 때 일로 전달되는 단시간당 전달되는 열 에너지는 뭐 직렬 연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볼 수 있는 거에 제일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요 경계면을 생각해요. 여기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양의 열 에너지가 단시간당 지나가는 정상 상태가 되니까 요 면을 지나가는 열 에너지도 일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온도를 Tx라고 하면, 그러면 우리 TH, TX, TL, 여기가 L2, L1, 다음과 같은 형태로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나가는 거는 L2분의 K2A TH-TX.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여기는 같은 게 지나가야 되니까 이거는 L1분의 K1A TX-TC. 요 관계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문제를 그 다음에 TX를 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더 잘 풀면 답은 이렇게 돼요. 이거를 다시 집어넣으면 되죠. 귀찮지만 다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된다 이거.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는 이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걸 그래서 나중에 이걸 더 집어넣으면 밑에 거가 돼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풀어봐야 돼요. 반드시 계산을 해봐야 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두 개가 아니라 세 개, 네 개, 일반적으로 저런 식으로 구하면 열저항, 밑에 있는 게 열저항이죠. 열저항의 직렬 연결로 생각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계산만 하라니까 재미없으면 직접 계산해보지 뭐. 이게 뭐냐면 안쪽 온도가 TA, 이제 원통이에요. 바깥쪽 온도가 TB로 일정하게 유지하고 높이가 L인 원통에다가 열전도가 K이고 안쪽 반지름이 A, 바깥쪽 반지름이 B일 때 열이 지름 방향으로 전달되는 거죠. 지름 방향으로 열전도 비율은 얼마냐? 물론 이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는 없다고 칩시다. 다 옆으로만 나간다고 칩시다. 열전도 비율은 이거 어려운데,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여기서 이걸 DQ라고 DT, DX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 그걸 보면 우리 뭐냐면 DQ, DT는 아까 뭐라 그랬지? KA 나누기 KA DT, 이제 DR이지. 근데 KA가 뭔가요? A가 여기 R만큼 있을 때 2파이 R DR이죠. 옆면의 면적이니까.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거는 2파이 어떻게 써야 돼? 2파이 L DT DR. 지금 내가 쓸 때 부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거는 TA가 높으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고 TA가 작으면 안쪽으로 들어오는 거겠죠. 우리 부호는 나중에 결정할 크기만 보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고, DQ, DT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지금 이건, 그래서 우리 여기서 보면은 DT는 DQ, DT 에다가 요 거꾸로 붙인 거 2파이 R이 빠졌네, 그죠? 어떻게 되냐면 2파이 KL R분의 DR. 따라서 이걸 적분을 하면, 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쪽에서부터 바깥쪽까지 TA부터 TB, DT,
TB-TA죠. 앞에 DQ/DT는 일정할 거고 2πKL 이거를 적분해야지. A부터 B까지 DQ/DT 2πKL log B 나누기 A지. 따라서 DQ/DT는 어떻게 하는 거야? 2πKL TB 나누기 TA log B 나누기 A. B가 더 크면 가만있어. 이게 바깥으로 나가는 게 플러스니까 요거를 이렇게 썼지만 이거 바깥으로 나가는 걸 플러스로 정하면 R방에 나가는 걸로 쓰면 이게 부호가 바뀌어야 되죠. 내가 위에서 아까 강조했듯이 부호는 우리 신경 안 쓰게 크기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는 부호까지 다 결정을 해서 써야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열의 전달 방식은 조금 아까처럼 한쪽에 온도가 올라가면 진동이 막 커지고 옆에 있는 건 진동이 거의 없는데 이걸 갔다 와서 때리면 이것도 진동이 커지고 이게 옆에 걸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걸 우리가 전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물은 데우면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지면 같은 물에서 밀도가 작은 게 올라가고 온도가 작은 게 밑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렇게 온도가 높은 물질과 낮은 물질이 섞이면서 실제로 이동을 하면서 가는 이런 거를 우리가 대류라고 불러요. 우리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배웠나? 근데 마지막으로는 전자기파, 빛으로 직접 또 쏘는 거, 복사.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소위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라고 해서 절대 온도의 4제곱에 비례하는 다음과 같은 열의 전달 경로가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열이 에너지라고 하면 일도 에너지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연력학에서 중요한 거는 온도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연력학에서 우리가 앞으로 다루고자 하는 물리량이 뭐냐? 항상 우리 유체학과 그랬을 때도 그렇고 다루는 물리량이 뭐냐 하는 걸 먼저 봐야 되죠. 그래서 우리 연력학적 변수는 우리 앞으로 압력, 부피, 온도, 그 다음에 몰수를 가지고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런 연력학적 과정을 생각할 때는 머릿속에다 다음과 같은 걸 생각하면 좋아요. 옆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원통이 있죠. 원통이 단열판으로 만든 원통이고 이 안에 기체를 집어넣어요. 기체 분자들이 이렇게 막 있죠. 요게 우리가 앞으로 볼 물리계예요. 그 다음에 여기 압력은 어떻게 하냐? 여기 이 뚜껑은 질량을 무시할 수 있다고 하고 위에 납구슬을 이렇게 얹어서 이렇게 눌러놔요. 그럼 납구슬의 무게가 바로 압력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압력을 줄이고 싶으면 납구슬을 이렇게 드러내. 더 하고 싶으면 납구슬을 더 집어넣어. 근데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이 윗뚜껑이랑 옆면은 전부 다 단열판으로 만들어서 이쪽으로는 열의 출입이 없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밑에는 열을 교환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바깥에는 우리가 뭐 전기 히터나 뭐 혹은 냉장고나 어떻게 해서 우리 바깥에서 열을 집어넣거나 뺄 수 있는 장치를 붙여놔요. 그래서 우리 요거를 밑에 그런 거를 열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열원에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 온도를 T로 맞추겠다. 그럼 온도를 T에다가 딱 맞춰놔.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온도가 다르면 온도가 T보다 낮으면은 이 안에서 열이 쑥 들어가 천천히 들어가서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열적 평형을 이루어서 온도 T가 되겠죠. T에서 좀 더 낮은 온도로 만들고 싶어. 그럼 이걸 돌려서 낮은 온도로 만들면 온도가 처음에 있으면
온도가 점점 에너지가 열이 빠져나가면서 결국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같은 T가 열적 평형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아까 말한 것처럼 납추를 움직여서 P를 변화시키거나 그럼 온도 부피도 변하죠. 혹은 열원을 적당히 손잡이를 움직여서 열 에너지를 교환시키고 Q로 변하죠. 물론 여기다 밑바닥에다가도 단열판을 깔면 요 안은 완전히 단열된 물리계로 볼 수 있죠. 우리 그렇게도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연력학적 과정이라는 게 뭐냐면 좀 이렇게 압력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혹은 온도를 높이거나 줄이거나 하는 이럴 때 한 일이 뭐냐, 이게 이렇게 쭉 올라가면 외부에 일을 하는 거죠. 기차가 주로 음의 일을 하는 거고, 그 안에 내부 에너지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 열 에너지의 출입은 어떻게 되냐, 우리 이런 걸 물어볼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우리가 많이 쓰는 게 Y축을 P 압력, X축을 부피 V로 써서 우리 이런 거를 PV 공간 혹은 PV 그림이라고 얘기해요. PV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태의 변화를 요 점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점으로 대응시키겠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한 점을 찍었다고 하면 요 한 점은 P가 주어지죠. 또 한 점은 그 점은 유일하게 부피가 결정이 되죠. 그 다음에 어떤 기체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상기체라고 하면 이상기체 방정식에 의해서 온도도 결정이 되죠. 그래서 우리 이 위에 PV 공간에서 한 점을 찍는다는 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압력, 거기에 해당되는 부피, 거기에 해당되는 온도를 가지는 한 상태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PV 공간에서의 한 점은, PV 그림에서 한 점은 요 거기에 해당되는 특정한 부피, 압력, 온도를 가진 요 물리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는, 한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쪽으로 가는 이렇게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때 조심해요. 각 점에서는 온도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온도가 정의돼요. 온도가 정의된다는 것은 열적 평형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여기서 손잡이를 틀어서 T1에서 T2로 갑자기 옮기면 그 안에는 이 공간적으로 균일하지 않은 온도의 분포가 생기죠. 그 경우는 아직 열적 평형에 도달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열적 평형에 아주 이거를 천천히 온도차를 작게 해서 이게 천천히 그 연력학적 과정이 일어나서 항상 열적 평형에 있는 상태로 간다고 생각하면 그 사이에 이렇게 선을 연결해서 그릴 수 있어요. 따라서 PV 공간에서 PV 그림에서 우리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렇게 연결해서 그릴 수 있다는 것은 각 점마다 전부 다 열적 평형에 있는 상태를, 열적 평형에 있으면 어떻게 그럼 움직이나요? 아주 변화를 느리게 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 그래서 열적 평형에 계속 도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 거친다고 생각을 해요. 좀 이따가 보겠지만 자유팽창, 다시 말하면 우리 스프레이 캔 안에 있는 거를 확 누르면 그 안에 입자들이 확 나가죠. 이거는 그 중간에는 어떤 과정에서도 처음의 과정과 마지막 과정이 있으면 어떤 과정에서 처음에 열적 평형 상태, 마지막 열적 평형 상태가 있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이 열적 평형을 이루지 않는다면 이 안에 이 사이에는 도저히 연결하는 선을 그릴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생각하는 거는 우선, 물론 나중에 이런 자유팽창과 같이 연결할 수 없는 과정도 나중에 생각하겠지만 우선은 한 상태에서 시작할 땐 연속적으로 계속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연력학적 과정에서 그때 한 역학적 일, 내부 에너지의 변화, 열 에너지의 출입을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 개를 머릿속에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PV 그림에서 한 점은 상태를 나타내고
그 상태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것은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움직일 때 계속 열적 평형을 이루면서 옮겨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PB 그림이네요. 여기서부터 이렇게까지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부피가 늘어나니까 뭐냐면 외부에 일을 하는 거죠. 아까 말한 납추 상자를 이만큼 올리는 거죠. 한 일은 어떻게 되냐면 힘에다가 올라간 미소의 일은 힘에다가 옮겨간 거리, 같은 방향이면 이거 힘은 압력 곱하기 면적 올라간 거리 이렇게 바꾸면 AD에서 여기가 바로 DB가 되죠. 그래서 DW는 PDB예요. 그래서 우리 요 전체 한 일은 이걸 전부 다 더하면 되는데 더한다는 건 적분을 하는 거니까 이렇게 된 불편해. 뭐가 불편하죠? 적분 변수는 B인데 압력에 대해서 적분하려네. 물론 압력이 일정하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등압 과정이면 적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지만 P가 B의 함수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 우리 그때는 이 P를 뭐 상태 방정식과 같은 걸로 이용해서 B에 대한 함수를 만들 수 있는가를 보고서 적분을 하면 되는 거죠. 자, 우리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 요 역학적 1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니 이거를 이용해서 앞으로 연력학 제1법칙을 앞으로 좀 더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